이제 31차시입니다. 교과서 106에서 112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프린트는 지난 시간에 나눠줬었죠. 이 평행판 축전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그 물리학원에는 안 나오죠. 네, 물리학표에서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그 교류 회로를 알려면 축전기하고 코일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축전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 축전기는 말 그대로 이 전기를 비축하는 기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전기를 저장해 놨다가, 그러니까 좀 물리적인 용어로 다시 표현하자면 전하를 저장해 놨다가 필요한 타이밍에 그 전하를 다시 공급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축전기입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평행판 축전기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저장하는 원리를 전이차와 전하량으로 설명하고 그 사용례를 설명할 수 있다, 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는 이 평행판 축전기의 형태는 약간 이런 형태입니다. 평행한 금속판 두 개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런 형태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모양을 본따서 보통 이렇게 축전기를 나타냅니다. 요 평행판을 측면에서 바라본 모습이죠. 우선 이 축전기라고 하는 것은 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하를 저장함으로써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를 축전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건전지하고는 좀 달라요. 건전지는 이제 화학 에너지 형태로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으면서 이제 전기 에너지를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급해주는 전원 장치이고, 축전기는 이렇게 전하를 쌓아두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잠깐 전하를 공급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좀 역할이 다른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는 이 축전기는 딱 한 종류예요. 평행판 축전기 한 종류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충전하는 과정을 보면 여기 스위치가 열려 있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근데 여기 스위치를 닫으면 사실 이 회로를 잘 보면 이 끊어져 있는 회로예요. 끊어져 있는 회로여서 전하가 흐를 수 없는데, 요 평행판 축전기는 널따란 금속판이거든요. 판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많은 자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전자 중 일부를 여기서 끌어와 가지고 여기로 보내주면 어느 정도 흐르는 전류가 흘러요. 어느 정도. 오늘 혹시 동아리 시간에 이 실험을 해볼 사람은 해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전기하고 저항을 직률로 연결한 다음에 이렇게 건전지를 연결하면 잠깐 동안 전류가 흐르는 걸 볼 수 있고요. 일정 시간이 흐르면 이제 전류가 다시 0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얘가 계속 흐르는데 이게 주구장창 계속 흐를 수는 없는 이유가, 자 보세요. 요 건전지는 전기장을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요 방향으로 전기장을 만들어내요. 플러스 전화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전화로 나오는 방향으로. 그러면 전자가 이거하고 반대 방향 이동해서 여기로 이동하겠죠. 근데 전자를 여기서 빼서 이렇게 이동시키려고 하는데 여기 전자가 많이 쌓이게 되면 얘는 여기로 전자를 보내려고 하는데 여기선 전자를 막으려고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균형을 이루는 시점이 되면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못하고 이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완충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잠깐 흐르다가 0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이제 전류가 처음에 흐르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0에 수렴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완전히 충전되는 과정인데, 이때 여기에 저장된 전하량이요, 여기가 플러스 Q, 여기가 마이너스 Q만큼 전하가 저장되어 있으면 요 축전기에는 Q만큼 전하가 저장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뭐 플러스 Q, 마이너스 Q에서 2Q라고 하지 않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Q만큼 전하가 저장되어 있다고 하고요. 얘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전원 장치의 전압이 크면 클수록 많은 전하가 저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요, 이 평행판 축전기의 형태나 그 안에 있는 물질이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전압이라도 저장되는 전하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거의 비례상수에 해당하는 값이 이 C라고 표기를 하고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물리량입니다.
이 전기 용량의 단위는 패러데이의 이름을 따서 F라고 쓰고요. 페럿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이 페럿은 이게 쿨롱이 되게 단위가 큰 거였잖아요. 1쿨롱 1쿨롱이 1m 떨어져 있으면 주고받는 힘이 90억 뉴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쿨롱이 굉장히 큰 단위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쿨롱이나 밀리 쿨롱을 쓰는데, 마찬가지로 페럿도 마이크로 페럿이나 이제 밀리 페럿 이런 걸 씁니다. 피코 페럿 이런 걸 쓰고요. 이건 축전기의 형태가 결정하는데, 당연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넓으면 넓을수록 전하를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겠어요? 조금밖에 저장을 못 하겠어요? 네,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 요 C는 요 단면적에 비례합니다. 평행판에.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요 둘 사이의 거리가 넓을수록 전하를 저장하기가 용이하겠어요? 좁을수록 전하를 저장하기가 용이하겠어요? 자, 전하가 저장되려면 요 사이에 결국에 인력이 작용해서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요 사이가 먼 게 유리해요? 가까운 게 유리해요? 가까운 게 유리하죠. 그래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거리가 작을수록 전기 용량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붙는 이 비례상수는 요 사이에 있는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공기에서는 이제 공기에서도 어떤 값을 가지고 있고요. 저기는 과자를 먹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유전율이라고 합니다. 유전율 아니고 유전율. 유전율. 이 유전율은 크면 클수록 그 유전 분극이 잘 일어나는 물질이라고 보면 돼요. 유전 분극이 잘 일어나면 여기에 플러스 전하, 여기 마이너스 전하가 쌓였을 때 요 둘 사이에 서로 붙잡는 힘을 배가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전율이 큰 물질을 집어넣을수록 축전기의 용량이 커집니다. 근데 진공에서의 유전율을 보통 요 입실론 제로라고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그거에 이제 몇 배이냐 라는 값으로 이걸 카파라고 합니다. 요 카파라 쓰고 이걸 유전상수라고 얘기하게 돼요. 요 유전상수는 차원이 없는, 그러니까 물 단위가 없는 양이에요. 진공에서의 유전율의 몇 배이냐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이게 유전상수가 2면 진공에서의 유전율의 2배인 물질인 거고요. 뭐 그런 식입니다. 여러분은 사실 이 세세한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그냥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여기 비례상수가 이렇게 결정이 되어진다. 그걸 유전율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보통의 축전기는 여러분이 어떤 모양이냐면, 실제로 여러분이 실험실에서 보는 축전기는 이런 모양이에요. 원통형으로.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사실 이게 두 개의 평행판이 이렇게 있으면 얘를 똘똘 만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얘를 똘똘 말은 게 이제 요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면적을 최대한 넓게 하면서 공간은 작게 차지하게끔 이렇게 만든 게 요 원통형 평행판, 영통형 축전기인데, 이걸 결국에 뜯어가지고 펼치면 평행판 축전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안에는 이제 최대한 유전율이 큰 물질을 집어넣어서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키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방전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요 방전하는 과정은 이제 얘를 또 요 상태로 이제 전원을 제거합니다. 전원을 제거하면 스위치가 열려 있는 상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근데 이게 스위치를 닫게 되면 얘가 또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돼요. 잠깐 동안. 그러니까 전자는 이렇게 움직이고 전류는 이렇게 흐르겠죠. 그럼 이것도 이제 시간을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제 전류가 처음엔 흐르다가 다시 0이 되는 이런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간단히 실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커지면 이게 전류가 완전히 0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져요. 왜냐하면 축전기에 많은 전하를 저장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실제로 실험을 할 때는 이렇게 실험하면 안 되고 저항을 연결해야 됩니다.
저항을 연결하는데 저항이 클수록 전류가 오래 흐를까요? 저항이 작을수록 전류가 오래 흐를까요? 예? 아무튼 오히려 저항이 클수록 오래 흘러요. 왜냐면 잘 못 흐르잖아요, 전하가. 이게 전하가 다 없어질 때까지 흐르거든요. 근데 저항이 작으면 금방 흘러버립니다. 예. 전류가 금방 세게 하고 흐르고 확 끝나버려요. 근데 저항이 크면 전류가 잘 못 흐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 전하가 0이 될 때, 여기에 쌓여있는 전하가 0이 될 때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혹시 그 동아리 시간에 이거를 확인해 보고 싶으면 축경지의 전기 용량을 달리하면서 그리고 저항을 달리하면서 전류가 완전히 0이 될 때까지 시간 한번 측정해 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경향성을 간단하게나마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대학교 가면 이걸 정확하게 미분 방정식을 세워서 정확하게 그 시간의 의미를 두고 그 시간을 저항하고 축전기의 전기 용량의 곱으로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고 이제 실험하고 실제로 비교도 해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것까지는 힘들고 단지 이제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클수록 저항이 클수록 전류가 완전히 0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걸 판단합니다. 절전 모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저항을 생각하는 거고요. 절전 모드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 예. 또 모르는 걸 괜히 아는 척 해가지고 잘못된 개념 심어줄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런 거 뭐 질문 노트 줘도 되겠죠. 예. 모르면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 그럼 평행판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되어지느냐? 이제 요거는 이제 충전 전 스위치를 열고 이제 전압이 V인 전원 장치에 축전기 C를 연결해서 이제 세팅한 장면이고, 얘를 이렇게 닫으면은 결과적으로는 플러스 Q, 마이너스 Q 이렇게 쌓이게 되겠죠. 근데 요거를 이제 요 Q하고 V 사이의 관계식을 적어 보면 이제 V가 클수록 Q가 이제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Q하고 V는 비례하니까. 근데 여기서 요 면적이 의미하는 바가 전하량 곱하기 전위차거든요. 근데 전위차가 뭐였냐면 단위 전하당 1쿨롱당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차이였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전하량을 곱하면 결국에 전기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가 되니까 결국에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 전기 에너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면적을 구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걸 이제 평균 속도 구하듯이 구해보면 요거의 평균 값을 이렇게 곱해도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Q 곱하기 V 평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마치 이동거리를 구할 때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 하듯이 이렇게 이제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2분의 1 QV가 되는 거죠. 2분의 1 QV. 그러면 Q 이꼴 CV라는 식하고 적절하게 이제 조합을 해서 그러니까 전력 구하는 공식하고 비슷합니다. 전력이 원래 IV인데 V 이꼴 IR을 이용해서 I 제곱 R분의 V 제곱 이 식을 이끌어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Q 대신에 CV를 집어넣으면 C하고 V로 나타내면 2분의 1 CV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V 대신에 C분의 Q를 집어넣으면 얘는 2C분의 Q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은 Q, C, V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그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적분으로 하는 과정을 보면 요 W는 이제 DW를 이제 인테그랄 해가지고 싹 더한 거고요. 이제 요 DW는 VDQ라고 볼 수 있고, 요 V는 C분의 Q니까 이걸 이렇게 C분의 Q, DQ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0에서 라지 Q까지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Q에 대해서 적분하면 2분의 1 Q 제곱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얘가 2C분의 Q 제곱이 됩니다. 이것도 그냥 뭐 그러니 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축전기하고 관련된 내용은 이제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축전기의 활용 예들을 보고 문제 풀어보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우선 직렬 연결부터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결과부터 얘기하면 저항의 직렬 연결하고 축전기의 병렬 연결하고가 좀 식이 비슷하고요.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저항의 병렬 연결하고 축전기의 직렬 연결이 식이 좀 비슷해요. 합성 전기 저항 구하는 거랑
합성 전기 용량 구하는 거랑. 자, 직렬 연결 제가 색깔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V는 빨간색하고 초록색 차이라고 합시다. 요 초록 빨간색은 전위가 같은 지점이에요. 자, 전위가 같은 지점은 뭔가 전기 소자가 나타날 때까지 쭉 그리면 됩니다. 이거 사실 요까지 그리는 게 딱 맞아요. 요까지. 요것도 금속이거든요. 금속판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쭉 이렇게 돼서 요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약간 확대해서 볼게요. 자, 요 부분이 파란색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위가 같은 지점이에요. 네, 같은 지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까지가 전위가 같은 지점이에요. 자, 그럼 자 보세요. 빨간색하고 파란색의 전위 차이가 V1이고요. 파란색하고 노란색의 전위 차가 V2고, 노란색 빼기 초록색이 V3가 됩니다. 그리고 얘가 자 보세요. 여기서 전자 100개를 끌고 와요. 전자 100개를 끌고 와서 아니죠. 전자를 여기서 끌고 와야 되네. 여기에 전자 100개를 끌고 와가지고 여기에 100개를 보냈어. 그럼 여기는 전자가 100개 부족해서 플러스 100인 상황이고, 여기는 전자가 100개 과잉이 돼서 마이너스 100인 상황이죠. 그럼 자, 여기부터 볼까요? 그럼 여기가 전자가 100개가 있어서 마이너스 100이에요. 그럼 여기에 전자를 밀어내버리겠죠. 얼마만큼 밀어내냐면 여기에 있는 전자 100개를 여기다 밀어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자가 100개 모질한 상태가 되고, 여기는 전자 100개가 과잉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호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반대편도 봅시다. 여기는 전자 100개가 나간 상황이에요. 100개가 나간 상황이니까 이 전자가 부족한 상태죠. 그럼 여기서 여기가 하나의 금속 덩어리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전자를 땡기는데 얼만큼 땡기느냐? 같은 개수만큼 땡겨버립니다. 그럼 여기는 부족한 상태가 되죠. 자, 보세요. 그럼 보세요. 여기는 100개 부족하고 여기는 100개 과잉이에요. 그리고 여기 100개 부족, 100개 과잉, 100개 부족, 100개 과잉입니다. 그럼 Q1하고 Q2하고 Q3가 어때요? 네,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합성 축전기로 보면, 하나의 축전기로 보면 플러스 100개 마이너스 100개 요만큼 해서 100만큼의 전하가 저장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축전기로 봤을 때 저장된 전하량을 Q라고 하면, 요 Q는 Q1과도 같고 Q2와도 같고 Q3하고도 같은 거예요. 반면에 전압은 어때요? 관계가 전압은 V는 빨간색 빼기 초록색은 빨간색 빼기 파란색 더하기 파란색 빼기 노란색 더하기 노란색 빼기 초록색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Q 이퀄 CV니까 V는 C분의 Q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C분의 Q는 C1분의 Q1인데 Q1은 Q하고 같죠. 그리고 C2분의 Q 더하기 C3분의 Q니까, 제가 아까 저항의 병렬 연결하고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형태는. 그래서 보면 얘는 C분의 1은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 더하기 C3분의 1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면 저항이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용량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축전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거리가 D인 녀석이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거는 마치 이거와 같은 거예요. 얘를 이제 중간에 있는 금속을 그냥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거리가 3D인 축전기가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거리가 멀어지면 축전기 용량은 그만큼 작아지죠. 똑같은 축전기 3개면 3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일단 병렬 연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색깔 칠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요 V가 빨간색 빼기 초록색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여기까지 칠해도 됩니다. 이거는 이게 금속반이니까. 얘는 또 이렇게 되겠죠. 얘는 각각 뭐가 같겠노? 각각에 걸리는 전압이 같겠죠.
전압이 전부 다 빨간색 빼기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얘는 특징이 전압이 같아요. V는 V1 더하기 V2 더하기 미안합니다. V는 V1하고 같고 V2하고 같고 V3하고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 전자 100개 가져와 가지고 여기에 100개 가져가고 여기에 100개 가져와서 여기에다가 놓고 여기에 100개 가져와서 여기에 100개 놓으면 각각 100개가 전화가 저장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장되는 거는 다 더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서 얘는 이제 식이 Q가 이렇게 된 거죠. Q가 Q1 더하기 Q2 더하기 Q3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쓰면 CV는 C1 이 뭐하고 더하기죠. C1V1인데 V1이 V와 같으니까 C1V 더하기 C2V 더하기 C3V가 되어서 이제 V가 공통적으로 날아가고 합성 전기 용량은 3개의 전기 용량을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 생각해 보면 요 3개의 축전기를 이런 식으로 병렬 연결한 거잖아요. 이렇게 병렬 연결한 거니까 이거는 마치 이거와 같아요. 이거를 이제 슉슉슉 이렇게, 이게 단면적이 SSS면은 단면적이 3S인 축전기가 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축전기면 전기 용량이 3배가 되는 거죠.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면적에 비례하니까. 여러분이 동아리에 해볼 실험은 뭐 요 정도 해보고 저항까지 같이 연결해 보는 것까지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눈으로 보려면 다이오드를 연결하면은 전류가 흐르면 다이오드에 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제 안 들어오겠죠. 아니면 NBL로 연결하면 좀 더 정량적으로 할 수 있고요. 요거는 지금 1000 마이크로페럿인 축전기고요. 요거는 이제 16 마이크로 100 그리고 47 마이크로페럿. 아까 요게 용량이 제일 큰 겁니다. 지금 원통형 축전기가요. 그래서 실험하는 방식은 여기 컴이 마이너스 극이라고 보면 되겠고, 이러면 16 마이크로페럿이 되는 거예요. 그럼 16 마이크로페럿에 9V 전지로 충전을 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충전을 시키고 얘를 이제 방전을 시켜 볼 거예요. 방전시킬 때 이제 전류계에 연결하면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데, 전류계 연결할 거면 저항을 연결해야 됩니다. 전류계가 상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보면 이게 전류가 잠깐 흐르죠. 흐르고 이제 서서히 갈수록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처음에는 전류가 확 많이 흐르다가 나중에 되면 이제 천천히 흐르면서 이제 0에 수렴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충전하는 거예요. 좀 빨리 돌리겠습니다. 이번엔 100 마이크로페럿입니다. 100 마이크로페럿에 충전했어요. 그럼 아까보다 일단 밝기도 더 밝고요, 그죠? 더 많이 전화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더 오랫동안 켜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도 꽤 오래 전류가 흐르죠. 축전기가 그만큼 전압을 꽤 많이 저장하고 있고, 그리고 전압가 많이 저장돼 있을 때는 전압이 크니까 전류가 세게 흐르다가 얘를 전압을 좀 공급하고 나면 전압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류가 약해지니까 그만큼 오랫동안 또 안 꺼지고 있는 겁니다. 약한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아까보다 확연히 오래 걸리죠. 시간이. 자, 그 다음에 이제 1000 마이크로페럿. 요게 아까 그거보다도 이제 전기 용량이 큰 겁니다. 요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맞춰서 연결해야 돼요.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맞아야 불이 켜지잖아. 긴 쪽이 플러스입니다. 시간을 충분히 둬서 완전히 완충될 때까지 놔뒀다가 얘를 이제 방전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NBL로 한번 해보십시오. 저항하고 직렬 연결해가지고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그럼. 장난 아니죠. 굉장히 진짜 눈이 부실 정도로 밝고, 그 밝은 상태가 더 오래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굉장히 꽤 오랫동안 펴져 있어요. 해보면
그래서 이게 아마 그 의미 있는 값이 그럴 거예요. 전류가 절반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뭐 이걸로 아마 비교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무한정 꺼질 때까지 기다리기도 힘들고 이게 그게 계산할 때 좀 의미가 있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전류가 이게 MBL로 측정하게 되면 전류가 0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비교해 보면 이제 그게 결국에 축전기가 용량이 클수록 오래 걸리고 저항이 클수록 오래 걸리고 그런 이제 아마 여러분 알아낼 수 아까보다 훨씬 오래 걸리죠. 꺼질 때까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축전기는 어디에 이용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용이 됩니다. 심장 충격기인데요. 심장 충격기는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몸에 연결하는 부분인데 그 전에 여기서 이제 S1을 닫으면 충전을 시키는 거예요. 충전을 시키면 여기에 전하가 쌓이겠죠. 그 다음에 얘를 뗍니다. 그러면 이제 완충이 된 상태예요. 완충이 된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하죠. 이제 물러나세요, 물러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한 다음에 이걸 누르는 순간적으로 전류가 확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심장이 전기 신호에 의해서 이렇게 뛰잖아요. 근데 얘가 약간 이게 뭔가 이렇게 전기 신호가 이상하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에다가 이제 충격을 줘가지고 이제 전기 신호가 정상적으로 다시 흐르게끔 이렇게 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필요한 이유가 그걸 하더라고요. 이게 일단 요게 그러니까 심장이 우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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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뛰는 거야. 막 발발발발발 떨듯이. 그래서 이 상태가 계속되면은 이게 심폐소생술로 안 되거든요. 그거를 바로 하는 거는. 이게 심폐소생술은 이제 심장이 아직 멈춘 거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건가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심장 충격기는 이제 거기에 이제 전기 신호가 다시 정상적으로 흐르게끔 이렇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키보드 같은 게 축전기를 이용한 키보드가 있거든요. 그 같은 경우에는 요 사이에 간격이 바뀌면은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바뀌잖아요. 그거를 이제 회로에서 감지해가지고 얘가 눌렀다 안 눌렀다를 판단하게끔 하는 그런 데 이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 콘덴서 마이크가 있어요. 콘덴서 마이크는 역시 여기 진동판을 금속판으로 만들게 되면은 요 사이에 이제 소리의 진동에 의해서 요 간격이 달라지잖아요.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달라지니까 이걸 전기 신호로 바꿔가지고 소리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변 축전기 라디오에 보면 결국에 R값과 C값의 곱에 따라서 L값과 C값의 곱에 따라서 라디오의 공명 진동수가 결정되거든요. 근데 이때 L값은 조절하기 힘들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근데 C값은 조절하기 쉬운 게, 자 보세요. 이 구조를 잘 보세요. 요거하고 요게 한 쌍이에요. 평행판 축전기입니다. 얘를 이 방향으로 돌리면 요 겹치는 부분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이 방향으로 돌리면 요 겹치는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걸 돌림으로 해서 평행판 축전기의 면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기 용량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돌려서 98.7MHz 이런 걸 맞추는 거예요. 여기에 수동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는 그렇고요. 카메라 플래시도 뭐 비슷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 승합 장치, 요게 이제 건전지죠, 건전지. 건전지로 축전기를 충전한 다음에 승합 장치 건전지가 아니네. 요게 건전지고요. 요거는 전압을 높여주는 장치인가 봅니다. 그러면 이제 더 큰 전압을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전지는 1.5V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전압을 저장한 다음에 이렇게 셔터를 누르면 이 전압가 한꺼번에 흐르면서 전구에 갑자기 확 밝은 빛이 나게 되는 게 이 카메라 플래시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플래시도 여러분 잘 보면 탁 터지고 나서 바로 꺼지지 않고 서서히 꺼지는 거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축전기에 잔여 전하가 흐르고 있는 중이어서 그런 겁니다. 예, 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보충 설명 문제 풀고 좀 해줄게요. 또 이것도 실험을 추천하는 거 하나가 있긴 한데요. 우선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시험을 쳐야 되니까. 자, 천재교육 교과서 개념 확인 문제입니다. 자,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1F이고 두 극판 사이의 간격이 1mm일 때 극판의 면적은 몇 제곱미터인가? 자, 요거 계산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1페럿이 굉장히 크다는 걸 한번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용량은 입실론 D분의 S인데요. 그럼 S에 대해서 정리하면 S는 C 곱하기 D 나누기 입실론입니다. 그럼 여기 전기 용량이 1페럿이고 D가 1mm면 10의 마이너스 3승미터죠. 나누기 진공에서의 유전율이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에요. 요 계산하면 대략 얼마가 나오면 1.13 곱하기 10의 8승 제곱미터가 나와요. 1억 제곱미터. 1억 제곱미터.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10의 4승 10의 4승 곱한 거잖아요. 10의 4승 미터 곱하기 10의 4승 미터. 그러니까 가로 10kg, 세로 10kg. 가로 10kg, 세로 10kg의 금속판을 1mm 떨어뜨려 놓으면 1페럿짜리 축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페럿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페럿이.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까 봤죠. 1000 마이크로 페럿도 굉장히 큰 거였잖아요. 전구의 빛이 꽤 오래 갔었죠. 그래서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본 거고요. 요거는 계산할 때 대충 보세요. 이게 1.13이 1이면은 10의 8승 제곱미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크기를 느끼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루트 이걸 나눠 보는 거예요. 그럼 10의 4승 미터 곱하기 10의 4승 미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그 1000m 곱하기 1000m 면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10kg 곱하기 10kg 하면 1페럿짜리 축전기가 된다. 그래서 페럿이 굉장히 큰 단위다. 그래서 마이크로 하면은 10의 마이너스 6승을 곱한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지학사 교과서 대단원 평가 4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축전기를 나타낸 것이다. 이와 관련한 설명을 읽고 OX로 구분하여 보자. 자, 1번 축전기 내부 전기장은 균일하다. 이거 제가 설명을 아까 안 했는데 요 평행판 축전기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면적이 굉장히 넓고 요 간격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요 끝에 부분은 사실 균일하지 않는데 요 안쪽 부분은 전기장이 거의 균일합니다. 그래서 이 평행판 축전기 사이에 전기장을 지표면 근처에 그 중력 가속도하고 비유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평행판 축전기의 한 특징으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 D가 클수록 전기 용량은 작아지죠. C는 입실론의 D분의 S입니다. 요거는 여러분 공식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D가 클수록 C는 작아집니다. 두 도체판 사이의 거리가 일정할 때 도체판의 넓이 S하고 E는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좀 여러분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해요. 어떤 식으로 기억하냐면 V가 1쿨롱당 에너지 차이거든요. 여기에다가 Q를 곱하면 에너지 차이예요. 에너지 차이고 역학적으로 보면 에너지가 전기력 곱하기 거리예요. 전기력 곱하기 거리. 그럼 전기력은 QE죠. 전기력은 Q이고 거리가 D입니다. 자, 그럼 이 식에서 이제 Q를 소거하면 V는 ED예요. 자, 이것도 하나의 공식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자 보세요. 요 E는 D분의 V예요. D분의 V. 이 말은 D분의 1 곱하기 V잖아요. 근데 V는 C분의 Q입니다. C분의 Q. 근데 이 C는 또 뭐냐? 요 C는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요거 집어넣으면 요 C 대신에 입실론 D분의 S죠. 요거 집어넣으면 D가 어떻게 됩니까? 날라가 버리죠. 분자로 가서 밑에 요 D랑 함께 날라가 버리죠. 그래서 전기장이 D하고 관계없는 값이 돼요. D하고 관계없다는 것은 요 사이에는 D하고 관계없이 전기장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요 사이에는.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3번은 꽤 어려웠던 질문이었죠.
자, 그 다음 미래행 교과서 중단원 마무리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가는 축전기 AB가 전압 V로 일정한 전원장치에 연결된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나는 가 상태에서 A에 유전체를 넣은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여러분 이런 게 예전에 면접 문제로 굉장히 잘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리2의 기본적인 내용인데, 물리2를 정말로 수업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뭐 이런 걸 이제 판별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문제로 비슷한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때 다른 게 뭐냐면, 전원장치를 연결한 상태에서 유전체를 집어넣는 경우가 있고요, 전원장치를 연결했다가 제거한 다음에 유전체를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또 뭐가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뭐가 일정하고 뭐가 일정하지 않은지 보면 되는데, 그럼 전원장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위 차이를 유지시켜주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뭘 집어넣든가 말든가 전원장치가 연결되어 있으면 전원장치의 전압이 그대로 걸립니다. 예. 그럼 여기에 전압이 V가 걸리잖아요. 여기도 그럼 전압이 V가 걸리고요. 여기에 유전체를 집어넣어도 바뀌지 않는 거는 뭐다? 요 V는 안 바뀌는 거예요. V는. 그래서 V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일정한지를 일단 먼저 주목을 해야 돼요. 전원장치가 연결되어 있으면 V가 안 바뀌고요. 근데 충전을 시킨 다음에 전원장치를 떼버리잖아요. 그럼 여기에 전화가 저장된 상태잖아. 그러면 그 상태에는 뭐가 유지되냐 하면 전화량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전화량이. 자, 그러면 뭐가 바뀌느냐? 여기 보면 C가 바뀌잖아요. 얘를 CA라고 하겠습니다. 얘를 CA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 유전체를 집어넣으면요, 요 유전체는 진공에서의 유전율이 제일 낮아요. 그래서 뭔가 집어넣으면 무조건 유전율이 더 큰 걸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요 전기 용량은 유전율에 비례하니까 요 CA하고 CB를 비교하면 누가 더 CA 프라임을 비교하면 누가 더 큽니까? CA 프라임이 더 큽니다. 그럼 여기에 저장된 전화량을 QA라고 하면 QA는 CAV고요. 여기에 저장되는 전화량을 QA 프라임이라고 하면 이건 CA 프라임 V입니다. 그럼 QA하고 QA 프라임 비교해보면 누가 더 커요? 예, QA 프라임이 더 커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모르겠죠? 예. 그래서 충전된 전화량을 비교해보면은 예, 충전된 전화량을 보면 가에서를 제가 A에 충전된 거를 QA라고 했잖아요. 예, 이거는 QA 프라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다시 적으면 얘는 CAV고 얘는 CA 프라임 V예요. V는 안 바뀝니다. 전원장치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근데 유전율이 큰 물질을 집어넣어서 전기 용량이 커졌으니까 이제 저장된 전화량이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체를 집어넣는 순간 이 전화가 좀 더 움직이는 거예요. 좀 더 움직여서 똑같은 전압일 때 저장되는 전화량이 증가하니까 전화가 더 움직여서 더 저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면 요렇게 그럼 되고요. 일단 B 양단에 걸리는 전압, 그 A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변함이 없죠. 같습니다. 예, 전원장치 떼고 한 거는 물어보지는 않을게요. 그냥 전원장치 연결한 것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래행 교과서 대단원 마무리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직류 전원장치의 평행판 축전기의 급반살의 간격을 2배로 하였다. 그럼 축전기에 저장된 전화량은 처음에 몇 배인가 입니다. 우선 C부터 계산해 볼게요. C는 입실론 D분의 S예요. 근데 여기서 D를 2배로 했어요. 그럼 C는 몇 배가 되겠어요? 2분의 1. 이거 할 때마다 1배가 나와가지고 2분의 1배가 됩니다. 자, 그럼 Q에 대한 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Q는 CV이기도 하고요. 전화량은 이거밖에 없네요. Q는 전기 에너지를 물어본 게 아니니까 축전기에 전환된 전화량을 물었으니까 Q는 CV죠. 근데 지금 전원장치에 연결된 평행판 축전기의 급반사의 간격을 2배 했으니까 요거는 그대로 있잖아요. 요거는 그대로 있으니까 요 V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근데 C가 몇 배가 됩니까? 절반이 되죠. 그러면 이 절반이 된 거랑 그대로랑 곱하면 Q는 몇 배가 되겠습니까? 예, 2분의 1배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